무한매수 투자법인데요. 제가 그냥 제목으로 들었을 땐 네. 왠지 좀 어려운 기법일 것 같다 생각이 들었는데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서 사실 네. 좀 문제가 됩니다. 쉬워서 문제가 돼요? 네네. 왜냐면은 예. 이 공식대로 하기가 예. 내가 감정을 가지지 않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쉽게 너무 쉬워서 설마 이게 되겠나 하고 이제 접근을 하셨다가요. 예. 나중에 굉장히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실제로는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아무리 코스트 에버리징이나 불안일 매수를 배운다고 해도 누가 어떻게 몇 분할로 어느 시점에 어떻게 들어간지를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가능성이 이제 수익 날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정확하게 이제 어느 시점에 몇 분할로 무슨 종목으로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네. 그럼 무한매수법 방법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저도 좀 공부를 해봤는데 이거를 제가 설명하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네네. 예,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를 들면은 뭐 800만 원이라 칠게요. 800만 원 가지고 40분할 하면 20만 원씩을 하루에 사기로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40분할이면 40거래일이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2달 두 달. 정도. 예. 그래서 2달 정도를 만약에 이제 20만 원씩을 만약에 산다고 치면 그 20만 원을 10만 원, 10만 원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0만 원치는 이제 상승장일지라도 매수하는 금액이고 또 나머지 10만 원은 내 평단 아래에서만 매수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0만 원치를 매수 시도를 하지만 실제로는 10만 원치만 매수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이제 다 매수될 수도 있는 거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는 이제 40분할 해놨지만은 40거래일에 종료가 되진 않고요. 예. 최대 길게는 뭐 80일까지도 예, 만약 상승장이 이제 애매하게 있을 경우에는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게 조절을 하는 게 있고요. 그렇게 해서 막 이제 모아놓은 평단가를 이제 10% 정도 때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이제 사이클 한번 탄 다음에요. 첫 매수 1회는 그냥 아무 때나 사라 이러더라고요. 예, 보통 첫 매수는 사실 RSI라고 해서 이제 그 매매 강도를 조금 보고 결정하긴 하는데요. 첫 매수는 사실 기준이 없잖아요. 내 평단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첫 매수는 그냥 뭐 장중에 매수하시든 뭐 이렇게 마음대로 사고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비군으로 치면 0.4격 할 때 그렇죠, 아무거나 한 발 쏴봐야 알잖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기준점 잡는 거구나 이게. 네. 그럼 두 번째 매수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통 제가 쓰는 방법이 LOC 매수라고 하는데요. LOC 매수가 이제 종가 매수라는 기능이 저도 사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미국 그런 이제 그 증권 사이트에 이 기능이 없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한국에는 대부분 증권사가 제가 알기로는 LOC 매수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LOC 이제 매수 기능이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TQQ가 100불이라고 치면요. 내가 LOC 매수로 100불을 만약에 1주를 걸겠다고 만약에 걸어놓으면 실제로 LOC의 100불 기준보다 아래일 때만 사집니다. 나중에 종가가요. 그다음에 위일 때는 예를 들어서 TQQ가 102불로 만약에 마감이 됐으면 안 사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내 평단이 만약에 100불이면은 그 다음에 LOC 매수를 뭐 예를 들어서 2개를 사기로 했으면요. 한 개는 위에서 사고 한 개는 아래에서 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LOC 평단 매수를 100불로 잡아놓은 거를 한 개를 걸고 일부러 그냥 아무 숫자나 위에다 하나 더 걸어 놓는 거죠. 예를 들면 LOC 110불 매수쯤으로 걸어 놓으면은 이제 어차피 TQQQ가 종가가 대략 이제 이 정도 안에서는 돌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매수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걸으면은 내 평단보다 위일 때는 한 개가 사지고 내 평단 아래일 때는 2개가 사지 위아래가 2개 다 사지죠. 그럼 이제 떨어질 때는 물타기가 되는 거네요. 네네네. 평단가 내려갈 수 있게. 네네. 그렇게 하는 거였구나.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개수를 조절을 해서 산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매도도 사실 매일 걸어 놓긴 합니다. 걸리든 안 걸리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LOC 매수도 매도도 마찬가지 방식인데요. 실제로 저는 실시간으로 장을 본 적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LOC 매수 기법을 쓰면 마음 편하게 네네. 꿀잠 잘 수 있겠네요. 네, 실제로 그렇게 걸고 잡니다, 그냥요.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기술도 한번 알려주시죠. 자기 평단에다가 10% 매도를 지정가로 이제 일단 걸어 놓는 건데요. 지정가로 거는 이유는 딱 그 정도 욕심에서 그냥 제한을 하자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을 더 편하게 자자라는 의미가 또 있죠. 그럼 평단가에서 10%면 보통 그 매도가 체결되는 일이 별로 없겠네요. 아니요, 이제 실제로 계속 이제 매수가 되면서 평단이 낮아진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사이클에서 이제 매도가 되죠. 아무리 세배 레버리지라도 해도 어느 정도 변동성이 올지는 대략적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 평단이 이미 지금 이제 계속 하락장이라서 평단 자체가 마이너스 10%인 상태인데 오늘 내 계좌가 플러스 10%로 매도될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모아가고 있었는데 오늘 내 평단이 주가가 시작했는데 플러스 뭐 2, 3%로 만약에 시작을 하는 순간이 오면 그런 날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네네. 그 원금을 좀 모두 소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매도가 또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40분할을 했는데요. 40분할이 실제로 다 이루어지기 전에 매도가 되고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지만 긴 하락장이나 가끔씩 이제 그런 경우는 40분할을 전부 다 사용하는 거죠.
매도도 분할로 매도하는 거예요? 아니 한 번에 매도합니다. 한 번에 매도하죠. 예, 그렇죠? 네. 일단은 소개드리는 거는 이제 한 번에 매도를 하긴 하지만 그 매도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수익이죠. 수익이 나지 예, 않고 이제 소진이 전부 다 되어버리는 그런 이제 최악의 경우가 사실 있죠, 당연히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제가 일단 기준을 드린 거는 만약에 소진이 되는 시점, 모든 원금이 다 소진되는 시점이 왔을 때 그 종목에 있어서요. 그 종목에서 왔을 때 만약에 자기의 평단에 비해서 마이너스 10% 안쪽이면 시원하게 손절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어차피 우리는 또 그 다음 계획이 있고 또는 그 전에 쌓아놓은 수익금들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정도면은 그냥 손절을 하시고 마이너스 10% 이제 이상이다 이제 이러면 조금 또 다른 또 전략이 있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종목을 분산한 또 이유 중에 사실 이것 때문인데요. 보통 이제 8종목 정도, 이제 10종목 정도를 이제 하는 걸 개인적으로 이제 선호를 하고 있는데 모든 종목이 다 비슷하게 원금 소진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회차가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됐고 여기는 이제 막 시작했고 이런 것들 섞이기 때문에 여기서 평균적으로 남는 돈들이 있어요. 만약에 어느 종목이 소진이 다 됐는데 여기가 평단이 마이너스 10%보다 더 큰 손해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로 만약에 손해가 났다면 거기 있는 돈을 잠깐 빌려와서 이 종목을 새로운 계좌에서 다시 이제 시작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탈출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 방법이 그럼 무한매수 영업법인가요? 네네, 영어법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조금 유치한 이름이긴 한데 새로운 영혼으로 시작한다는 의미로. 그러면 그 새 계좌로 시작하는 의미가 그럼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효과에 아니에요? 네네, 심리적 효과도 있고 실제로 원래 기존 계좌가 이미 뚱뚱해진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거를 이제 코스트 에버리징으로 평단을 낮추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만약에 다시 코스트 에버리징을 시작하면 상당히 이제 수익이 날 확률이 높은 거죠, 사실상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새로운 또 무한매수법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분할 매수한 다음에 10%를 매도를 하는 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매도를 한 만큼의 수익금이 생기는 만큼을 여기서 손절을 하는 거예요, 그 시점에.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이제 없애가는 거죠, 그 비중을요. 자, 그럼 매도에 성공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매도가 성공한 다음에는 네, 이제 그만큼의 또 이제 큰 수익금 플러스 이제 그런 그 평가금 자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요. 그걸로 이제 그 다음 또 이제 무한매수법의 타이밍을 보고 들어가는 건데요. 타이밍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또 종목별로 예를 들면 이제 샤프 지수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좀 분석을 해가지고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TQQQ 같이 조금 그래도 이제 나스닥 이제 100의 지수를 좀 추종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신뢰를 줄 수 있는 또 지수가 있고 또 사실 저희가 라부도 많이 하긴 하는데요. 바이오 섹터가 아무래도 또 기술주보다는 조금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는 타이밍을 제가 다 조금씩 나눠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SI를 보고 들어가는 편인데요. RSI가 이제 높은 곳에서도 시작해도 되는 종목은 그만큼 좀 이제 괜찮은 종목으로 이제 치는 거고요. RSI가 낮은 쪽에서 시작하자고 제가 권해드린 거는 그만큼 그 종목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종목마다 조금 RSI를 배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뭐 조금 며칠 정도 기다려야 되면 이제 기다렸다가 다시 무한매수법을 40분할해서 시작하는 거죠.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사이클을 이제 돌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매달 이제 어느 정도의 수익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무한매수법도 단점이 좀 있지 않을까요? 네, 단점이 있죠. 어떤 겁니까? 일단은 자기의 심리를 이겨내고 계속 매수를 한다는 게 굉장히 실제로 어려워요. 물론 저는 이제 이 방법을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제 한 3년, 4년 이제 넘어가거든요. 이제 코스트 에버리징이라는 방법으로 매수를 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 느낌이 조금 이제는 좀 둔해진 편인데요. 처음에 이제 해보신 분들이 특히 주식을 별로 안 해보신 분들이요. 자기 평단가보다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공포심이 있거든요. 처음엔 약속을 스스로 했겠죠. 제 방법대로 40분할을 해서 이제 매일매일 매수를 이 정도 금액씩을 나눠서 하자라고 약속을 해놓고 실제로 그 상황이 왔을 때에 매수를 그냥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너무 무서워서요. 근데 실제로 그 행동은 너무 나중에 치명적인 이제 결과가 오는데요. 그때 매수를 진짜로 했어야지 평단가가 낮아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남들은 다 낮춰갔는데 본인 혼자 못 낮추고 있다가 나중에 실제로 다시 상승장이었어. 와서 남들은 다 매도가 됐다라고 이제 카페에도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혼자 탈출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처음에 이제 특히 초반부에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또는 정반대로 또 이런 분도 계시죠. 하락장이었는데 너무 이 금액을 많이 사고 싶은 거예요. 40분할. 예, 40분할을 해놓고 하루치만 사기로 시도를 하기로 해놓고 막 열흘치를 막 사는 거죠. 집중해버렸다. 예. 근데 실제로 그 시점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바닥이라고 상상을 했지만 실제로 그 바닥을 더 뚫고 지하실로 가는 순간에 그 실패 매수가 나중에 전체 그런 거래를 이제 단축시키는 그런 악재가 되기 때문에요. 결국 규칙을 지키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럼 무한매수법 이제 듣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겼는데 네. 바로 하러 가면 될까요? 혹시 아니, 뭐 단점도 들었는데 그래도 장점이 많아서 네네. 예, 단점 조금 더 있나요? 한계점이라던가.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무한매수법의 한계는 예. 이 방법은 절대적으로 수익을 안겨다 주는 방법이 아닙니다. 절대 수익은 아니다. 예, 예. 40분할로 아무리 또는 40분 아니라 뭐 100분할, 400분할이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장기적으로 주식이 힘들어지는 순간이 오면 그냥 어떤 전략도 안 통하는 시대가 있어요. 다 잃는 거예요. 그때 다 같이.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닷컴 버블 시대죠. 예, 닷컴 버블 예. 시대라든지 또 리만 사태라든지 이런 좀 역사적 굵직한 사건이 있었을 때는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 무수한 많은 이제 전략가들도 모든 전략이 다 실패로 돌아가는 순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무한매수법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언젠가는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달리로 예. 이제 수익금을 재투자하지 않거나 또는 이제 너무 무리해서 이제 주식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 않는 이유가 사실 그런 이유 때문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무한매수법은 그냥 이제 사이버머니만으로 뒀다가 상승했다가 하락할 때 본인 이제 그런 허탈감이라든지 또는 주식에 투자했을 때 실패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만회하는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무한매수법이 절대 수익의 원칙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가끔씩 이제 그런 질문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는 무한매수법이 손해를 났는데 그러면은 손해가 아니라 수익이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것 물론 할 수는 있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과체적화로 점점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조그만 핀트가 어긋나면 또 다시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수정할 수가 모든 시간을 다 반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건 그냥 결국 분할 매수입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이제 본인은 이제 사람은 어차피 저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제 저점을 형성해 나간 다음에 고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점에서 이제 파는 것으로 어느 정도 욕심을 제어하자는 것이 이제 이 책의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무한매수법의 한계라고 하면 한계입니다. 그러면 이 무한매수법의 제자들이 좀 많으신가요, 이제? 사실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제가 물론 카페를 열려고 일부러 하고 싶어서 카페를 만든 건 아니긴 했는데요. 한 8,000명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많죠. 하는데요. 예, 그 정도. 근데 지금 이제 5만 명 정도가 오. 그럼 여기서 뭐 수익률 뭐 많이 또 이렇게 공개하시도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뭐 어떤 결과들이 있었나요? 저도 사실 몰랐었는데 이제 몇몇 분들이 예. 키움 투자 대회에 실전 투자 대회를 모의 투자가 아니고요. 예. 실제로 자기 돈으로 하는 실전 투자 대회를 한번 재미삼아서 무한매수법으로 해보겠다고 시도를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때 참가자가 18,000명이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네. 참가를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인증을 올리신 분이 한 300등에서 500등 정도를 엄청 잘 나왔네요. 예. 그럼 이제 상위로 쳤을 때 한 2, 3% 정도거든요. 예. 저는 이제 이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3년,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만약에 1시간 내에 이 책을 읽고 만약에 이해를 하신다면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결과를 보면서 제가 만들었지만 저는 이제 한 상위 한 20% 정도만 나도 정말 대성공이라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한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이제 무한매수법으로 상위 10%에 만약에 수익률을 올린다면 굉장히 훌륭하지만 만약에 90% 이상이 모두가 손실을 볼 수 없는 그런 긴 하락장 있잖아요. 그럼 무한매수법도 당연히 손실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등수는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네, 투자에 대해서 그럼 마지막 한마디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카페에서도 이제 자주 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 투자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통 제가 책을 낼 때도 물론 마찬가지 마음이었었지만은 단투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으세요, 일반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장투만이 진리고 단투는 그냥 도박이야라고 이제 그냥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단투도 도박처럼 하시는 분도 물론 있으시겠죠. 네. 근데 이제 각자의 또 철학이라든지 방법에 의해서 단투를 이제 어느 정도 비율로 하시는 데이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다 도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제 방법도 예를 들어서 한 달에서 2달 정도의 기간을 잡고 장투가 아닌 단투로 이제 수익 실현하는 방법이지만 요거를 어느 정도의 그 자기 전체 주식에서 포트로 단투를 가지고 있어야 수익 실현을 진짜로 했다라는 그걸 이제 실질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연수익률이 한 20%, 25% 실제로 나오지만요. 그냥 스파이나 QQQ 사가지고 1년 놔두면 나오는 수익률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 맞거든요, 그 말도요. 근데 맞는데 실제로 그분한테 그럼 스파이를 사셔서 25% 수익률 내고 파셨어요라고 물어보면은 그렇지는 그런 않으시죠. 사람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그게 불가능한 이유가 일단 매수 시점도 잡기가 어렵지만 25%나 그 정도가 왔을 때 매도를 못 하시거든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다음 계획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장투랑 단투를 같이 혼합해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네. 덕분에
미국 주식 무한 매수법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잘 들어봤습니다. 네. 책에 있는 내용을 너무 자세히 풀어주셔가지고 네. 잘 팔려야 되는데 아닙니다. 네. 실제로 지금 되게 잘 팔리고 있고 베스트셀러라서 또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책 나오면은 또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